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제주철입니다. 오늘은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과 제너럴 오놀로직 소프트 최고 경영자이신 안재찬 수학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프랑스 파리 제7대학에서 해석기하 박사를 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주임 교수를 했던 안재찬 반갑습니다. 박사님 소개를 해주시는데 모든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해석 기하학이 뭔지 잘 모르기도 하겠고, 여기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는데 목사님도 오셨고 또 과학자도 계셨고 또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한데 수학 전문가로 모시는 거는 또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수학하면은 우리 수학 박사님으로서 이런 얘기는 되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수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수포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자입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 네, 맞습니다. 다른 학문에는 없는 단어가 우리 수학이라는 학문에는 수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하면 많은 이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학교를 졸업하면 글쎄 수학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은 언론에서 그리고 또 강연 중에서 수학은 철학과도 세상의 이치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넓게 보면 광범위한 인문학 중에 하나다라고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수학의 본질이 뭔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풀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박사님을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수학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수학의 본질 그리고 바람직한 수학 공부 이런 얘기는 제가 독특하게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한 수학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처음 갖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2000년도 초에 중국 수학 교과서가 개편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수학 교과서 만든 쉽게 말하면 임상을 주관하고 이랬더랬죠. 사실은 저는 오리지널 수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일은 수학 교과서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수학자이면서 수학 교육자로도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교과서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가 근무했던 스탠포드에서 하게 됐는데 미 연방교육부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유의사항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지침을 보고서 수학의 본질과 바람직한 수학 교육이 뭘까 이거를 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서 뭐 하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미묘한 감정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현대인들 행복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뭐죠? 스마트폰. 네. 또 하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들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생명 연장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신약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병을 미리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하거나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진단 기계 기술 장치들 MRI나 초음파나 CT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행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그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다. 네. 사실 그 발명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의 이치를 발견해 나가는 거지 전혀 없는 그 완전한 무에서의 발명은 없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첨단 산업기술. 그래서 수학은 모든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이다.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수학 실력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다. 따라서 오늘날 수학 실력이 뛰어난 나라들은 하나같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은 당장의 자연의 이치보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수학 잘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분명히 우리 박사님은 수학을 잘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깊게 수학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수학에 대한 철학도 가지고 계시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잘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네. 문제풀이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잘 풀어야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이 극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수학 문제풀이 실력이 대학의 서열을 결정하는데 어떤 서열로 매겨져 있는 대학을 가느냐, 이렇게 되는 것 그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학뿐만이 아닌 그 여러 모든 학문들은 대학을 가기 위한 허들, 넘어야 되는 과정의 하나로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빠르고 잘 넘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인 것 같고, 또 그렇게 교육이 또 발달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선진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문제풀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들은 수학을 어떻게 보느냐, 황금 덩어리거든요. 이걸 돈 덩어리로 봅니다. 네. 우리하고 다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OECD 국가에서 한 2등 정도로 잘한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아이들은 수학을 참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참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수학을 못하는 미국 아이들이, 왜 미국이 수학을 못하는 미국 아이들 투성이인데 왜 미국이 IT 기술 1등, BT 기술 1등, 군사 기술 1등, 의료 기술 1등, 1등인 그런 게 미국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풀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수학 공부를 들여다보면 어떤 거죠? 연산이죠. 네. 연산이 대부분이에요. 그 연산 학습지 보면은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이게 이제 연산을 잘해야 아이들의 수학 기초가 탄탄해지지. 우리 젊은 부모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미국 아이들, 선진국 아이들 그 수학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냐, 좀 달라요. 네. 저 보십시오. 수학의 본질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다. 그럼 바람직한 수학 공부는 뭘까? 자연의 비밀을 알아가는 일련의 연습 과정. 그러면 자연의 비밀을 알아가는 일련의 연습 과정에서 첫 번째 스텝이 뭘까? 그거는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려면 자연을 관찰해야지요. 그러면 자연을 관찰하는 공부가 수학 공부의 시작이네요. 선진국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려다 보니까 관찰 공부네. 그럼 또 우리는 관찰 공부? 그러면 그거 과학 공부잖아. 그 생물 공부네. 그렇게 또 단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 수학 교육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단순한 관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계의 도구가 뭐냐? 생명체들의 눈, 귀, 코, 이 피부, 본능,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럼 눈 공부냐? 망막이냐? 각막이냐? 수정체냐? 조리개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봐라. 그러면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게 왜 저렇게 생겼지? 저렇게 안 생겼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어쩌다가 저런 모양으로 바뀌었지? 왜 저런 모양이 되었을까? 그게 수학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모양을 본따서 뭘 만들어내면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이게 수학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체 모방 기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 공부하고 수학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수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런 것에 이르게 되면은 저도 안타깝죠. 네.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예. 질문이 제가 굉장히 그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그냥 연산에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수학 공부를 지도하는 우리 그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의 기본부터가 좀 새로 전환되면 더 이렇게 수학 공부를 재밌고 또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우리 교수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우리 교수님하고 만난 한 박사님하고 만나서 선교의 동지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건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렇죠? 제가 수학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왠지 신학을 공부한 우리 그렇죠. 목사님들은 수학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는 괜찮게 했는데 수학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반 은총,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일반 은총과 함께 특별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그 수학이라는 학문은 박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 기본 기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목사님의 귀에 들어가니까 그게 또 믿음으로 또 발전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박사님은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우리 어머니가 슬픔에 놓여 계셨어요. 그리고 매번 이제 아버지 생각하고 아침마다 우시죠. 그런 경우를 한 1년을 그렇게 보내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게 도대체가 어디를 가시나. 그래서 한 번은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네, 이 교회를 가서 뭐 하시나 또 봤더니 그 교회 그 예배당 바닥을 열심히 물걸레 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를 가시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우시는구나.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해요. 그리고 그때가 저를 몇 살 때쯤 됐을까요? 그게 아마 11살 때일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계란을 부활절 이때쯤 가셨군요. 그랬나 봐요. 근데 제 호주머니가 조만했는데 그래서 그 2개를 얼른 호주머니에 담았죠. 그랬더니 2개를 더. 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은요. 계란 4개를 대수학자답지는 않으세요. 네.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들을 잘 수집하셔서 예. 교회 성장에 많이 좀 활용하시고 그래서 부활절 때 계란 많이 나눠줬어요. 네. 큰 대단한 이벤트나 행사가 아닌데 이렇게 그 간증을 듣다 보면 또 그런 곳에서 자그마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삶이 바뀌고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목회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쭉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편안하게 갔습니다. 네. 우리 이제 수학 관련해서 또 이제 좋은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찬송 하나 듣고 예. 이런 얘기 조금 더 나눴으면 하거든요. 박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찬송 아마 그 찬송 들으면 찬송 들을 때마다 계란 4개가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내일 부활절인데요.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나눈 후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오늘은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과 수학 박사님이신 안재찬 박사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수로 판단하시는 수학자가 잘 만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두 분이서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신비하죠. 사람과 만나면 기적이 만들어지고 사람과 만나면 역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박사님이 이 수학 강연을 우리 과천소망교회 로고스홀에서 하셨어요. 네. 그때 말씀을 풀어내시는데 십자가의 도와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내시는데 참 저는 신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때의 만남의 기회가 돼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가 10년 전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 10년 만에 조우하셔서 이번에 교회에서 만남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번에 세미나를 여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 만남의 신비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하고자 저희가 그 로고스홀에서 네. 4월 24일 또 5월 8일 네.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수학의 본질과 인간의 행복, 또 5월 8일에는 이상적인 수학 교육과 시험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 같이 참석하시면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의 세미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 수학의 본질, 예. 자연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 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수학 교육에 관련해서 두 번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일시장소 말씀드리면은 오는 목요일이 될 것 같아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과천 소망교회 안에 있는 로고스 센터에서 첫 번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때는 어떤 얘기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제가 미국 대학에서 미국 수학 교과서를 임상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 그 부분들을 들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겠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미 연방교육부에서 제가 미국 스탠포드에서 그 교과서 관련된 임상을 주관할 때 내려온 지침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누구라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주를 하나씩 가지고 나온다. 그거 우리 인정해야 달란트죠. 된다. 네. 그거 인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재주는 두 부모가 물려주는 것이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재주, 그거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창의력의 씨앗이다. 창의력의 씨앗은 두 부모가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마다 물려받은 창의력의 씨앗을 어떻게 하면 싹을 잘 틔우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꽃을 탐스럽게 피워서 열매까지는 잘 맺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은 바람직한 수학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바람직한 수학 교육이 뭐냐? 아이들에게 많이 네.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줘라. 네. 아이들로 하여금 여기저기 많이 가보게 해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회를 책을 많이 읽게 해서 알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회를 책을 많이 읽게 해서 알게 해라. 그게 인문학적 소양을 아이들이 길러질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내용들을 수학교과서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상세하게 소망교회에서 들려줄 거.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 경시대회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도 좀 있고 예. 이거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다른 기술도 세계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음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첨언하자면 우리 박사님이 저하고 이제 대화 나누면서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를 땔감으로 사용하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역사를 만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땔감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로고센터에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기본적인 수학의 본질, 목적 그 외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저희 거기다 꼭 붙이고 싶은 게 성경을 읽어요. 네. 거기다 플러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봐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나라도 여행해야 되죠. 교회를 꼭 와야 된다. 두 네. 가지를 붙이고 싶어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문학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보급이 된 책이 성경. 두 번째로가 수학책입니다. 네. 물론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권수는 적은데 그래도 수학책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이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보급된 책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또 대수학 자이신 박사님도 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공통분모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네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예, 저희 교회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504-6837입니다. 그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극동방송도 같이 접수를 받아드렸으면 같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샵 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1069로 수학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세미나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수학이 무엇인지도 알아가고 또 우리 아이 수학 공부를 또 잘 시킬 수 있는 또 방법도 좀 얻어가고 또 교회도 가고 뭐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까요?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 아빠.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교육에 대한 선택권은 아이들이 갖고 있질 않고 엄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면은 책도 몇 권씩 골라서 선물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수포자도 가도 될까요? 예, 수포자들이 오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왜냐면은 수학이 이런 게 아니구나. 예. 이게 다른 거구나. 수포자가 그러면은 바뀝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수포자가 바뀌었어요. 수사자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예사자, 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꼭 오십시오.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수학 세미나 과천소망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셔서 좋은 정보도 얻고 또 성경을 보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재찬 박사님께서 주신 얘기들이 생각하신 거를 풀어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아쉬움이 있는데 좀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끝으로 초청의 말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살리는 수학 이거를 모토로 해서 강연도 하고 있고 또 선교 그런 문제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포자네. 엄마 아빠가 수학을 못했으니 우리 아이들도 못할.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수학이네. 나도 예전에 이렇게 수학을 공부를 했더라면 나도 잘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영어 공부도 어릴 때 외국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좀 각오를 달리하고 영어 공부에 조금 더 매진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적어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학에 대한 호기심만은 확실하게 생겨서 올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도 초청의 인사말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셨다 수학과의 만남도 있고 또 주님과의 만남도 있는 신비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